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3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무기를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 5일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최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현무사의 위력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상상을 뒤집는 최강의 위력을 선보이면서 우리나라 미사일 수준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더구나 2017년 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돼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풀리면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3년이라는 단기간에 개발한 것으로 한국의 방산 기술력을 대내외에 알린 쾌거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무사는 핵무기급 위력을 갖는 재래식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달 수 없지만 탄두 무게를 2톤과 4톤으로 끌어올려 운동에너지를 최대화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는 한국의 지하시설 폭파에 대한 식견과 기술력에 경이롭다는 표현으로 세계는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침묵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불과 3년 만에 세계가 경악할 만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배치까지 하고 있으니 심사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끈을 풀어주자 날개를 달아버린 한국의 기술력에 미국은 노심초사하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탄두 중량 제한 해제도 그렇고 트럼프는 한국의 경제력을 이용한 군사력 증강을 꾀하며 남중국해에 끌어들여 활용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보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9년 한국 핵무기 보유에 대한 말이나 핵잠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온 것은 지나가는 통상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에 국방부는 무게를 두고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는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그 비리에 진행했던 전략무기 개발을 숨기지 않고 동시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자 개발이 갖는 의미가 크고 개발된 전략 무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는 킬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뿐 아니라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비대칭 전략 무기로 공개하면서도 또한 일종의 경고 형식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보다 더 강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 역시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첨단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음속 시속 1224km의 5배 이상인 이 같은 극초음속 무기는 현존 무기 체계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엄청난 속도와 함께 현란한 움직임으로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은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수시간 내 타격이 가능해 전쟁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8년 3월 크렘린궁에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난 5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폭격기로부터 발사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 내 러시아를 앞서는 마하 20, 음속 2배인 시속 25,000km의 극초음속 무기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정은을 목표로 발사하면 192km 거리를 30초 내에 날아가 목표 타격이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시간에 김정은이 가는 겁니다. 러시아는 현재 마하 8 속도인 시속 9,792km 속도로 비행하는 지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난해 12월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2023년과 일본 2026년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배출을 앞두고 있고 한국도 비슷한 시기에 개발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6월 국방과학연구소가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연구를 진행해 성과를 올렸다. 2023년까지 비행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론 전략이 빠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드론 기술력이 세계 7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젤 해즐폴륜이라는 영화에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수십 대의 드론이 날아가 자폭하는 공격을 생각하면 드론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란 공보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군용 드론으로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12,000km 떨어진 미국 네바다 공군기지에서 조종한 드론이었다는 사실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정찰 기능의 공대지 미사일까지 탑재해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엔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중동 테러 단체 전투원이 최소 2,500명이 넘습니다. 작전 반경 3,000km에 36시간 제공할 수 있어서 지상의 인공위성으로 불리는 글로벌 호크는 대단합니다. 2004년부터 도입을 추진하던 글로벌 호크는 몇 차례에 걸친 미국의 판매 거부로 질질 끌다가 2019년 말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드론 개발 역사를 보면 사실 드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중국에 비해 늦은 후발주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40년 전 드론을 개발했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개념조차 없었던 무인 항공기였지만 1977년 고 박정희 대통령은 드론 무기 개발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갖은 노력 끝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영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설계라는 군사용 드론입니다. 그런 설계를 개발한 기술력을 이용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쯤은 미국의 MQ-99I나 유럽의 유령처럼 막강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갑자기 국방연구 인력은 예산의 이유로 거의 해체되다 12핵구 드론에 대한 연구 등 많은 개발 중인 무기에 대한 연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에 관해 떠도는 얘기가 많습니다. 미국으로서는 눈의 가시였던 박 대통령이 살해되고 난 후 군사무기 개발 중지에 대한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과 전두환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무기 개발을 중지했다는 얘기, 미국의 압력에 의해 또 그 당시는 한창 일본이 경제력에 의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던 상황이라서 일본의 요구에 의해 미국이 압력을 넣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많이 돌았습니다. 물론 전두환이 권력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의 요구에 순응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긴 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다 된 밥에 누군가 죄를 뿌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하튼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권력자가 바뀌고 미국과 이라크의 걸프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990년도의 일입니다. 이라크를 상대로 한 미국은 그동안 개발했던 많은 무기들의 성능을 검진하듯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이라크군을 완파시킵니다. 그때 우리 국방부는 미군이 사용한 드론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전의 솔기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술력을 이용해 1991년 세계에서 10번째로 정찰용 드론인 송골매를 개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드론 기술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군집 드론은 분산 제어 기술을 적용해 3355작을 지어 임무를 내리기도 했고 개별 드론에 독립적인 임무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재문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병사 한 병이 100대의 군집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대 동시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어 기술은 드론 상호 통신도 가능해 드론 스스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충돌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대장 드론을 지정해 배터리로 절감시키는 기능도 완비했습니다. 드론이 지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배터리 소모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런 약점을 소대장 드론을 지정해 주변 드론의 정보를 모아 한 번에 지상으로 보내는 기술을 적용시켰습니다. 따라서 모든 드론이 지상으로 장거리 통신을 할 필요가 없으니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재문 책임연구원은 우리 드론 기술력은 드론 선진국과 비교해 거의 유사한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제한된 임무라면 현재도 바로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4단급 무인 정찰기인 헤이 US9의 전력화가 올해까지 진행되고 미국의 리퍼를 빼닮은 중고도 무인 정찰기도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됩니다. 무인 정찰기 외에 하루속히 공격용 드론을 배치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